자, 오늘 할 작품들이 지난번에 공방전 이제 좀 하다 말았는데, 공방이 원래 뭐예요? 돈이 오겹죠. 돈이잖아, 돈. 공방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공방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공방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짜 전기의 줄임말이 가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방전, 국순전, 국선생전 세 작품이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내신 문제에서 꼭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신의 평가 부분만 남았다.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한 아니면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돈이 유통되는 것에 대한 글쓴이 생각이 이제 덧붙는 거고요. 오늘 할 게 이제 이욕설하고 주홍설을 묶어서 볼 건데 밑에는 이제 연계 작품이야. 뭐가 연계되냐면 이욕설 같은 경우는 집을 고친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깨달음을 적는 글이 수필이잖아요. 그래서 고전 수필의 가장 대표적인 갈래가 되는 거고, 집을 고쳐보니까 알겠는 거죠. 빨리 고치면 잘 쓸 수 있지만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돼?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야. 기침이 좀 나고 머리가 아프면 약을 빨리 먹는 겁니다. 병원 가기 전에. 그걸 방치하다가 수행 맞고 쓰러지고 막 이러면 큰 병이 되는 거죠. 감기로도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감기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오래 방치하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예요? 고치라. 잘못은 빨리 고쳐야 돼. 잘못을 아는 순간 빨리 고쳐야 좋은 겁니다. 나라 정치를 좀먹는 이들도 빨리 뿌리 뽑지 않으면 나라 기강이 흔들린다. 자, 그다음 이제 주홍설 같은 경우는 주홍설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연계 문제로 했었어요. 그렇죠, 연계 문제로 좀 나왔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아마 연계 작품을 계속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주홍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배를 타고 있는 노인 주홍에게, 예, 맞아요. 옹자가 들어가면 늙은 노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배주자에 옹자 써서 배를 타고 있는 노인에게 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다,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면에서 지금 여기 슬견설이라는 것은 개 견자에다가 이 슬자, 이 머리에서 자라는 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주홍설 같은 경우는 작가가 말하려는 주제가 주홍에게서 나오는 거고요. 슬견설에서는 나와 어떤 손님의 대화예요. 나와 손님의 대화에서 세속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는 손님에게 어떤 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뭐 걔가 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다고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번에서 얘기했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멍멍이를 키워서 먹었잖아요. 원래 소나 돼지처럼. 솔직히 소, 돼지 잡아먹는 것과 강아지 개 잡아먹는 게 뭐가 다르냐 이러지만 그러기엔 지금 너무 애완견이 막 주변에 그렇잖아. 그리고 막 니네 어렸을 때 그런 거 뭐 없었어? 나는 어렸을 때 쥐포가 생선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진짜 쥐로 만드는 줄 알았어. 쥐 알지, 쥐. 육포, 쥐포 이런 것처럼. 아니, 우리 어렸을 땐 쥐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상상도 해봤어. 그 쥐잡기 운동이 있거든. 쥐꼬리 잘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쥐약을 놔야 되는데 나는 진짜 쥐약 먹고 해롱거리는 진짜 살찐 쥐도 봤어. 이렇게 주택엔 대부분 쥐가 살아요. 천정으로 막 쥐 다다다다 다니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쥐를 잡는데 그 쥐를 잡아서 다시 이렇게 말려서 포를 떠서 파는 줄. 그래서 쥐포 절대 안 먹었거든. 설국열차. 어렸을 땐 그랬지.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 쥐포를. 그리고 뭐 번데기 이런 것도 솔직히 안 알려주고 막 먹잖아. 그 고단백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번데기가 있는데 학교 앞에서 파는 번데기는 왜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을까? 뭔지 알죠? MSG에 막 인공의 맛이 들어가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걸 많이 안 썼거든, 엄마가. 그래서 막 그거를 막 맛있게 애들이랑 막 쪽쪽 빨아먹고 다녔는데 그게 뭔지를 학교에서 배우고 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걸 안 알려주는가? 근데 몽둥이 찜질을 엄청 해가지고 자 대가리를 쳐서 기절을 시킨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다음에 엄청 몽둥이로 두들기는 게 사후 강직을 위해서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털을 다 뽑아서 그으려. 그리고 이제 그걸 맛있게 이제 먹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뺄 게 없다고 해요. 전골이며 수육이며 난 그거 하는 거를 실제로 보기도 했었어. 그 동네마다 보신탕집이 막 있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인간의 본성은 진짜 먹을 것을 위해서 아주 그 본능 앞에 선 인간들 대단해.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보면 세상에 먹을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다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야.
닭 잡는 것까지 목을 비틀어 눈깔이 막 이렇게 된 애를 거기다 막 넣고 돌려 들들들들들 돌리면 털이 막 빠져가지고 나와. 그거를 거기까지만 하고 엄마가 사갖고 들어와서 엄마가 다 손질을 해. 우리 집에 그 학교 앞에서 사온 그 작은 병아리가 커가지고 연계백숙이 된다. 어느 날 엄마가 그거를 밥상에 올려왔을 때, 아 진짜 병아리 얼마나 귀여워. 그렇게 예쁘게 키워가지고 아빠 몸보신 시킨다고 막 배를 가르고 그 안에서 꺼내는 것까지 다 봤는데, 아 너무 징그럽다.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하게 뭔가를 죽이는 이 장면을 보고 손님이 와가지고 토론을 한 거야. 사람 너무 잔인하다고, 너무 불쌍했다고 이 얘기를 했더니, 나는 며칠 전에 이가 불에 타서 죽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손님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뭐 놀리는 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지. 개의 죽음은 슬프고 이의 죽음은 슬프지 않는 너의 생각은 잘못된 거다. 개도 생명체, 이도 생명체. 겉보기를 보고 크고 작건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가, 뭐 이런 내용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간략하게 조금 약간 각색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생명에는 그 어떤 존재도 생명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슬견설이라는 게. 자, 주홍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할 것 중에서 땅에서 평탄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땅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배를 타는 손님이 그 배를 노를 젓는 노인에게 물어본 거지. 이렇게 위험한 배 위에서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주홍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평탄해서 안전적인 땅에서는 조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는다. 근데 물 위에 있으면 배가 자칫 잘못하면 엎어져서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늘 위험을 경계하게 된다. 그래서 물 위에서 사는 삶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요거 공통점이 뭘까요? 역설적 발상이 있다는 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통념과 완전 반대되는 역발상이 있다는 거. 참화설에도 그런 거 나와요. 말 탈 때 아주 좋은 말 빌려서 탄 적도 있었고, 아주 진짜 금방 픽 쓰러질 것 같은 말을 빌려서 탄 적도 있었잖아요. 말을 탈 때 사람 자세가 달라. 아주 훌륭한 준말을 탔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막 쌩쌩 달려. 그러다가 어떻게 돼?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비리비리하고 잘 못 달릴 것 같은 그런 말을 탔을 때에는 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심조심 가다 보니까 사고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처럼 비슷한 내용, 비슷한 주제가 나와 있는 부분을 연결시키시면 되거든요. 참화설에서는 이 말을 빌렸던 경험을 가지고 빌린 것에 있어서도 사람 마음이 이런데, 하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처음부터 우리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다 빌린 거야. 그래서 빌린 것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광백의 결혼에서도 소유의 본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작품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참화설. 참화설은 여기도 걸릴 수 있고, 여기 대화하는 거에 걸리는 건 슬견설. 참화설 같은 경우는 항상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사람의 몸가짐, 뭐 마음가짐, 이런 거에도 걸릴 수가 있고, 일부가 조금씩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다 걸쳐서 쓴 거예요. 자, 그다음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는 김시습의 대표작이고요. 만복사 적포기하고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자, 여기에선 양생이라는 사람이 죽은 여인과 사랑을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선 이생이라는 사람이 죽은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이상규장전 같은 경우는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담장안을 엿보고 한눈에 반한 거야. 이생이 최랑이라는 여인에게. 그래서 둘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 요거죠. 자, 장애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니 어디서 입신양명해야 되는 놈이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막 이생을 멀리 보내요.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최랑이 막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다시 또 이별을 하게 돼요. 전쟁이 난 거죠. 홍건적의 난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보통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물건을 노략질하고 불지르고 온갖 횡포를 부리게 되잖아요. 그 홍건적의 난에서 이생은 도망가고 최랑이 홀로 남아서 정절을 지키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두 사람에게 시련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환신하게 됩니다.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서방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생은
채랑이 죽은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미 알아요. 아는데도 너무 채랑이 보고 싶은 마음에 얘하고 며칠을 산 사람처럼 그렇게 또 보내게 돼.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죽음도 초월할 만큼 이들의 사랑은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까지 초월하면서 절절한 사랑을 했던 이들이 결국은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채랑의 말이 나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인간이 허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분명하다. 인간은 이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행여나 이것을 서로 다른 공간의 경계를 허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게 되고 이승에서 저승 환신이 저승 귀신이 함께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남기고 얘는 결국은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자, 중간중간에 하는 이별을 방해하는 요소 찾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인간의 운명이다. 죽은 사람과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이때만 해도 자유연애 가능했다 안 했다? 못했어요. 자유롭게 연애할 수 없고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에 수동적으로 결혼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시대에 결국은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 그 다음에 삽입시의 역할은 늘 했던 거잖아. 이번에도 삽입시가 나오니까 삽입시의 내용까지 볼 겁니다.